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개 했어요. 오늘 때요. 15개 하면 프린트가 없다고? 뭐? 자, 앞에 게 없는 학생은 저기 뭐지? 밴드에 자, 밴드 보면서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너네들이 오늘 어떻게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얘들아, 내신은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자 별 소용이 없어. 이상하게 되니까. 근데 수능은요, 교수님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핵심만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지금 정리하면 잘 봐. 자, 이제 31번째 작품인데, 자, 문태준의 가재미입니다. 가재미. 알았어요? 가재미라는 생선의 특징을 내가 어제 봤더니 이렇게 생긴 생선인데, 그러니까 납작한 생선이야. 한번 납작하다 생각하면, 납작한 게 원래 그래서 원래는 눈이 한쪽밖에 안 보이는데 귀엽게 그린 이 이미지 다 눈을 두 개 해놨더라고. 원래 한쪽에 있으면 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납작하다는 특징을 가져. 알았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얘들아, 요거만 니네가 이거 읽을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EBS 공부를 내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EBS를 보고 EBS에서 꼭 알아야 할 건 내가 다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EBS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이 수업 듣는 거야. 그 많은 정보를 다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뭐가 좋냐? 자, 주인공 해봐.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독특하게 내가 아니라 그녀야. 즉, 내가 그녀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달라. 내가 상대방을 부르는 청자가 아니라 이 작품의 특징은 내가 그녀를 부르고 있어. 그렇지?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녀를 보고 있는데, 자, 봐. 요 밑에를 보면 그녀는 암투병 중이야. 이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다 여기에 있는 시어로만 해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상황이 이 시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상황이야. 그리고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이 단어들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녀를 보고 있는데 그녀는 암투병 중이고 죽음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부정적 상황이니 그녀한테는. 암투병 중이고 살아날 기미가 없어. 죽음만 보고 있는 상태야. 알았지? 자, 이때 이 말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시에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지? 윤동주의 병원은 뭐였어? 그녀가 회복되길 바란다. 나도 회복되길 바란다잖아. 근데 이건 완전 달라. 더 이상 그녀의 회복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나란히 누워주는 거야. 나란히 눕는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EBS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녀에 대한, 즉 암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녀에 대한 연민. 아마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얘들아, 죽어가고 있어. 그 자체는 다 연민이야. 근데
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는 거야? 교감. 아플 때 같이 느껴주는 거. 나란히, 요런 단위가 나란히 누워주는 걸 교감하고 있다. 라고 EBS가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봐봐.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해놓은 건 다 뭐야? EBS에는 단어를 가지고 중심 내용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걸 EBS가 요렇게 해놨다. 라고 해준 거야. 그러면, 와, EBS,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지. 이 작품 보자마자 너네들은 이 내용만 딱 기억하고 문제 푸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자, 제목 가재미가 하는 역할은 가재미 이퀄 그녀야. 가재미처럼 그녀가 뻗어있다는 뜻이야. 그냥 한쪽이 쫙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 쭉 암투병 중이니까. 마치 가재미 같겠지? 요렇게 이해하면 돼. 자, 이제 됐지? 한 작품 끝났다. 자, 다음 작품. 아, 이 작품은 자, 제목이 5장 안에 여수라는 작품인데, 자, 여수,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 너네. 내가 딱, 이걸 좀 더 줄이려고 하는데, 이 5장 안시가 좀 그래. 그래서 조금, 좀 저기 한데, 좀 뺄 말 빼도 되는데, 자, 잘 봐. 주인공은 일단 나야. 여기서 제일 핵심은 희망이 숨어버린다야. 그러니까 희망도 숨어버렸고, 슬픈 마음이거든? 근데 이 두 개의 시어는 쉬운데,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니네가 안 써도 되긴 되는데 선생님 봤을 때 시를 알려면 얘는 희망도 없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쓴 거고 진짜 알아야 될 말이 이거거든. 근데 아직 여기서 필기할 때 내 말 잘 들어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 봐. 두 줄만 쓰고 여기로 올라가야 돼. 신뢰할 만한 현실. 야, 믿을 만한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믿을 만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거든. 근데 이거 맞아. 이제 내려가면서 필기해봐. 이런 신뢰할 만한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이 말은 뭐야?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서류법이니까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신뢰할 만한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 그래놓고 나는 현실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왔다 라고 반성하는 거야. 자, 그래서 희망도 숨어버린다 슬픈 마음은 그냥 니네가 보자마자 너무 쉬운 단어라 그냥 알 텐데 이 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신뢰할 만한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좋은 사회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러한 현실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왔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시는 이거 같거든? 근데 갑자기 노스타르자 이 단어가 나와. 노스타르자. 근데 이건 니네가 보다시피 여기에 써있거든 그대로. 고향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니네들이 시 안 보게 해주려고 내가 여기다 정리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요게 문제야. 갑자기 얘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위해서는 여수부터 봐야 돼. 자, 잘 봐. 요게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 건 요건데 제목하고 연결해야 돼. 여수의 뜻이 뭐냐면 저 남해 쪽에 있는 여수가 아니라 여자는 여행이란 뜻이야. 수는 수심. 여행하면서 느끼는 쓸쓸함이거든. 여행하면서 느끼는 쓸쓸한 근심이야. 그러니까 얘는 여행하면서 현실적인 걸 생각한 거야. 희망도 없고 슬픈 나는 신뢰할 만한 현실이 그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아는 것처럼 살았지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도 없어. 이거 진짜 암담하지 여기까지만 보면. 그지 얘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노스타르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체의 뜻이 뭐야? 고향이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러한 힘든 현실에서 옛날 어린 시절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시를 정리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여수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이걸 애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어? 그냥 이걸 계속 읽어. 10번이고 20번 읽어서 시험장에 갔는데 여수 나오면 그냥 선택지만 보면 이걸 니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냥. 이따가 그 사례를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지? 자, 잘 봐. 자,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해 두고 요것이 필기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밴드 보면서 하는데 밴드가 좀 흐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건 좀 잘 참고해. 어? 자, 다음. 자, 이수익의 방울소리인데 자, 방울소리의 주인공은 나야 얘들아. 근데 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떠들썩한 문명.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내가 없는 말로 만들면 외워야 되는데 이건 다 있는 말이야. 저기 있는 말들이야. 떠들썩한 문명, 3륜차 경적이 따갑다. 따갑다야. 떠들썩하다, 따갑다.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현재야. 현재.
현재는 떠들썩하고 따가운 경적, 그러니까 소리의 따뜻함을, 따가운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소리. 근데 제목인 방울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영롱한 소리가 나고 소의 딸랑이는 소에 달려있던 방울소리야. 내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소의 방울소리는 영롱하고 그리운 소리인데, 과거는 그리운 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다 라는 아주 그지 십자가가 명백한 시야. 이렇게 문명과 그날의 소년, 그날의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 그날의 소년이 뭐겠어? 과거를 플러스로 보고 있고 현재를 마이너스로 보는 시다. 이게 핵심 내용이야. 알았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됐지? 나라는 애가 떠들썩한 문명, 경적이 따가운 소리를 비판하면서 내가 아는 방울소리는 영롱한데 소에서 딸랑이는 소리인데 이러면서 방울소리를 긍정적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수능 완성인데, 자, 너네들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이건 난 안 나올 거라고 본 거에 X를 해놓잖아. 자, 지금까지 역사에서 수능 완성의 유형편에 있는 건 나온 적이 없어. 왜냐면 유형편에 있는 건 뭐야? 뒤에 바로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놨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시기 때문에 거기서 낸 사례는 없었어,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특강 있지. 수능 특강 맨 앞에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수능 완성에는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의 사례로는 안 나올 건데 나도 나를 모르잖아. 그래서 설명을 해놓는 거야. 그 대신 이걸 참고해서 좀 시간 아껴라. 아까 좀 요건 나올 만한 작품이다 하는 건 좀 많이 보지만 이런 작품 그냥 한번 툭 읽고 지나가라는 거야. 즉 가는 길이라는 시가 시적하자, 주인공도 안 나와 그냥. 그리고 얘는 그리워하는 시야. 근데 가는 길, 가면서 그리워하는 시야. 김소월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시로서는 매우 훌륭한 시거든. 그런데 수능 문제 낼 때는 별로 낼 게 없어. 별로 없잖아. 그냥 그리워 이거밖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냥 시적인 어떤 운율, 함축, 요걸 강의하려고 유형편에 넣은 것 같아. 자, 다음 작품. 우리가 무리되어도 마찬가지야. 유형편이기 때문에 난 안 나올 거라고 보긴 하고 이미 한번 기출 문제가 된 10년 좀 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출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는 나고 혹시 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안 나온다 그랬다가 나와버리면 너네는 그냥 이거 수업 하나 듣고 EBS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는 작품 안 나오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일거는 보라는 거야. 이 감은 그러니까 이 제목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무리되어잖아. 여기서 주인공은 우리야. 우리. 됐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 단어를 잘 봐. 감은 어느 집. 이거 뭐야? 감으로 따지. 지금 강릉에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좀 다행인데 봐봐. 감으로써 그 다음에 죽은 나무 뿌리가 있어. 그리고 불이 있고 숯이 있어. 요 단어들은 다 뭐겠니? 마이너스 상태다. 그래서 가물었고 나무 뿌리가 죽었고 불이 나고 있고 벌써 숯이 된 곳도 있거든. 요 물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야 이런 집에 이런 상태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다? 물로 만나자라고 딱 얘기하는 시간이죠. 알았어? 흐르는 물로 만나자. 그리고 넓고 깨끗하가 아니라 깨끗한이잖아.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야. 됐지? 그럼 제목 우리가 물이 되어는 뭐야? 그러니까 물이 되어 플러스 물되자 얘기예요. 물. 그러니까 어떤 시는 불이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 이 시만큼은 제목이 우리가 물이 되어니까 물로 만나자. 즉 물 아니면 다 마이너스 보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를 극복하자. 물로 되자. 그래서 깨끗한 하늘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 봤을 때 유형편이라 출제 가능성 없어서 좀 적고. 자, 이육사의 절정. 이육사의 시는 나오면 참 골치 아프긴 한데 그래서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시를 보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어린 시절 선생님이 첫 번째로 시를 갖고 처음으로 내가 문학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했던 시가 바로 이 시야. 볼래? 자, 잘 봐. 니네가 봐도 북방,
봐. 매운 계절의 채찍이잖아. 그럼 자, 여기다가 이 작품 자체에 주인공은 없으니까 자, X 해봐.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단어는 다 이건 알아야 돼. 매운 계절이니까 맵다지. 마이너스지. 하늘마저도 지쳤지. 지쳤어. 그 다음에 한 발 디딜 곳조차 없어. 딱 쉬워드리거든. 매운 계절, 하늘도 지쳤어. 디딜 곳조차. 한 연에 하나씩 정확한 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상태라고. 이게 뭐야? 제목 절정. 극한 상황의 절정이란 뜻이야. 극한. 요건 EBS 용어야. EBS라고 써놨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자 봐봐. 요런 상태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제일 중요하거든. 됐니? 그럼 얘들아 잘 봐. 겨울이라는 건 지금의 현실이잖아. 근데 현실이 강철로 된 무지개 그러면 결국 뭐야? 내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배운 건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EBS도 맨날 이런 설명밖에 안 하거든. 야, 겨울이라는 아무리 힘든 현실, 이게 강철처럼 세잖아. 아무리 지가 세봤자 뭐야? 결국 무지개처럼 연한 게 될 거야 라고 이 시를 해석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고등학생 땐 이 억지 해석을 도저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야, 이육사신청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딱 대학교 갔더니 국문과 교수님이 그런 거야. 아, 이육사 시는 시적 표현은 사실 조금 그 표현이 아무리 실해도 표현상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근데 삶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그죠? 이런 표현마저도 감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육사 시는 계속 뭐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5년 6년 주기로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읽다 보면 저거 뭔 소리야 할 정도인데도 나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EBS에 반영된 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EBS를 철저하게 따는 거야. 나는 이 시간 해석이 안 되니까 선생님. 알았어? 받아들이긴. 근데 이건 받아들이지. 그래도 매운 계절, 하늘도 지쳐, 한 발 디딜 곳조차 없다. 그래서 나는 현실이 대빵 힘들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아니래. 이건 극한 상황에서 자 겨울은 극한이지. 근데 무지개는 초극 의지래. 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무지개라는 거야. 이건 그냥 애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상식으로 안 돼. 알았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을이야. EBS가 갑이야. EBS 반영한다고 했어. 그럼 EBS에 해설된 거를 뭐야? 엎어가면서 문제 안 내지. 교수님들이 야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다 그러면 아예 안 내지. 근데 냈다 하면 이건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근데 이육사시는 지금까지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보더라고. 좀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더 EBS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게 뭐까지 있나 봤더니 이런 설명도 해놨더라고. 1년은 수평적 공간에서의 절정. 이거는 하늘도 지참 끝나지. 수직적 공간에서의 절정. 다 이런 걸 왜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수평적, 수직적까지 이건 분명히 EBS야. 알았지? 이거는 따지면 안 돼. 이렇게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절정 나오면 수평적, 수직적 상황에 딱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왜? 니네는 그러니까 지금 봐라. 선생님 해준 거에 의하면 자, 분명히 상황은 정리됐지. 아, 이건 뻔해. 이거 벌써 일제강점기일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극복하려는 의지 이런 문제 풀리거든 내용상. 근데 뭔가 이상한 설명할 때 니네가 갑자기 수평적, 수직적 그러면 못 찾을 거 아니야. 근데 EBS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필기해놓은 거 보라고. 왜? EBS 대신 써놓으라고. EBS에서 이렇게 해놨으니 요거는 받아들이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EBS가 중요하지 뭐. 자, 다음 37번 김지아의 새. 아, 요 새는요 그냥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걸 잘 봐야 돼. 나 새여 하고 부르는데 이 새를 너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새는 새인 동시에 너야. 그러니까 딱 봐봐야 돼. 여기 뭐라고 써놔야 돼 니네. 의인법. 새를 너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알았지? 청자인 동시에 의인법이야. 그 다음에 여기부터 써. 묶인 이 가슴이 중요해. 내가 처한 현실은 묶인 이가, 난 묶였어. 그리고 썩은 피야. 피가 썩어가. 그리고 서러워. 왜 날 울리나? 울어. 절망스러워. 요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야. 알았지? 그러면 자 봐. 나는 묶여 있는데 새는 나르는. 자, 원래는 나는 새인데 시는 어차피 뭐야? 시적 허용이니까 나르는 새 이렇게 돼요. 묶인 나, 나르는 새 딱 대비되지. 그러니까 새는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추구하는 존재인 거야. 한마디로 너 되는 날 나는
나르는 새처럼 너 되고 싶어. 그런데 너 되는 날이 너무 아득해 라고 얘기하면서 절망스러운 걸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해. 이게 만약에 이육사시면 그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초보그지 그럼 되거든. 근데 EBS에서 정확하게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새가 날면서 너는 나는구나. 나는 묶여있는데 하고 울어. 그래서 절망감이야. 알았지? 원래 이게 상식적 해석이지. 이게 상식적 해석이야 사실. 너 되는 날이 니네가 궁금하면 이 시 해석 해놓고 나서 궁금하면 보면 돼. 너 되는 날에 길고 아득함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니네가 절대 시 안 보고도 얘만 보고 있으면 이 시의 상황이 드러나. 그럼 니네 봐봐. 더 이상 뭐 할 거 하지 말고 제목만 보고 이거만 한 번씩 읽어. 그 대신 순서 생각해봐. 얘가 이런 현실에서 이렇구나. 그러면 10번, 20번 읽으면 수능장 딱 가면 새 작품 나오자마자 이 핵심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도 다 풀릴 거야. 오늘 너네들이 지난주에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복습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가 제대로 드러날 거야. 오늘 문제 풀어보면. 그럼 이제 알 거야. 내가 국토쌤이 해준 걸 공부를 해야 수능장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벌 수 있구나. 그리고 문제가 풀리는구나를 알게 될 거야. 알았어? 그만큼 중요해.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써. 나와 새가 대비되고 있는 시야. 그럼 이걸 나와 새는 어떤 느낌, 어떤 거냐?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물론 시어에는 감옥이란 말 없어. 묶이니 가슴이라만 나와. 그래서 EBS에서 아예 이걸 설명해. 감옥에 있는 나는 자유로 표상되는 새를 부러워하면서, 그죠? 새는 나르면서 떠나가는데 나는 뭐야? 죽어도 못 나가나 보다 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시다라고 표현했길래 그 EBS 해석을 살짝 덧붙여준 거야. 자, 됐지? 자, 다음. 자, 나이덕의 매미. 자, 이 매미라는 시는 공부를 잘 안 해놓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 시의 핵심은 주인공이 시인이야. 보통 얘들아, 시에서 시인을 말하면 시의 가치를 노래해. 그래서 시인이 주인공이거든? 근데, 자, 봐봐. 빛도 없는 흙속, 여섯의 침묵. 이거 얘들아 딱 매미의 속성이죠. 그지? 그러니까 매미는 시인을 상징하는 존재인 거야. 알았지? 여기서 매미는 시인을 상징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잡아. 그러니까 니네가 잘 봐봐. 시인이 빛도 없는 흙 속, 여섯의 침묵. 그러니까 침묵을 충분히 하고 빛도 없는 속에서 살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매미처럼 견딘 자. 이게 중요해. 자, 이건 분명히 이 시에 나오는 단어야. 견딘 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갖고 매미처럼 울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힘겨움을 견딘 자는 세상에 부드러운 시를 쓴다. 세상에 부드러운 시를 알린다. 이런 의미인 거야. 이거 이렇게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시. 알겠지? 이 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EBS 말을 좀 겉들여 볼게. 매미처럼 견뎌서 의미 있는 시를 쓰겠다. 이게 EBS인데 여기 어차피 상식적 요 표현이 요걸 보여주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요거 갖고 잘 이해 안 될까봐 이거 착 요게 이렇게 살짝 한 줄 내가 덧붙여놨어. 한번 읽고만 지나가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제목이 모라니 피기. 모라니 피기까지는 제목으로 끝난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는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오면 나는 모란이 떨어지는 게 서러운 거야. 마이너스야. 모란 떨어지면 서러움이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야? 모란이 필 때까지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시야. 그러니까 모란이 떨어지면 봄이 아니고 나는 그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거야. 알았지? 이 시는 뭐 그냥 너무나 간단한 시야. 그래서 뭐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요게 사실 이거 말해줘야 돼. 이거 대표적 역설법인 거 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설. 그지? 그래서 형식 자체는 이거 역설. 그죠? 이렇게 너무 유명해서 표시도 안 했는데 혹시 하면 모를까봐 역설법. 근데 이런 게 역설이지. 자, 다음.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 이제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시인으로만 보면 윤동주, 백석, 이용학, 그다음 뭐야 이육사 이런 사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시인으로 중요성을 본 거야. 왜? 내가 현대시 아무리 찍어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인으로만 찍은 거야, 솔직히. 그래서 나 현대시는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네가 충분히 봐도 다음 주에부터 하는 고전 시간 내가 분명히 별표를 3개 해놓은 게 나와. 혹시 몰라서 3개 할 게 한 5개 정도 되고 2개 정도를 한 3개 해. 그래서 한 8개 안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 밖에서 나온 적은 없었어. 그래도 해주긴 전작품 다 해주고. 왜? 혹시나 해서.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현대신 나 솔직히 자신 없다. 그러니까 45개 다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유형편 설마 요건 안 나오겠지 했지만 그것도 내가 간단하게 제목이라도 보고 핵심 내용이라도 보라고 해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눈 오는 지도는 뭐냐면 여기는 졸라면 2명을 해놔요. 그리고 이건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순이야. 순이는 여자겠지? 이름이 순인데, 그지? 자, 이게 뭐냐면 순이 부분에다가 순이가 떠나고 있어. 순이가 떠나서 슬퍼. 이건 충분히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스토리상 알겠지? 이게 핵심 내용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덮여 따라갈 수 없다가 중요해. 왜냐면 봐봐 얘들아, 사람이 이렇게 떠나면, 그지? 이렇게 해서 떠나면 순이가 떠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뭐가 발자국이 남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눈이 덮여서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나와. 따라갈 수 없다. 그럼 봐봐. 요때 재밌는 표현이 이거야. 눈이 녹으면 그곳에 꽃이 핀대. 그러면 그 꽃이 핀 발자국을 찾아 나서겠다 이렇게 나와. 알았지? 이 시에서는. 그럼 니네가 봐도 눈이 덮여서 따라갈 수 없어. 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눈이 녹으면 꽃이 펴서 그 꽃이 핀 발자국을 따라가겠다 라고 시는 쓴 거야. 고로 눈 오는 지도 그랬잖아. 이 지도가 뭐야? 지금 그녀가 떠난 지도거든? 거기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덮여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현실로 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봐. 근데 이제 EBS에서는 이 지도를 이별과 재회의 양면성 둘 다 가진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그럼 뭐야? 이별과 재회의 양면성을 갖는데 EBS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 몇 번 읽고 이해를 해봐도 결국 뭐야 얘들아? 사실 그녀가 간 흔적은 지도잖아. 그지? 근데 눈이 덮어버리면 뭐야?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별이야. 근데 사실은 내가 볼 때 간 거니까 요 자체가 지도인 것 같아. 그지? 근데 요게 있어. 이건 그녀가 간 곳이기도 하지만 그녀를 찾아 따라 나갈 수 있는 뭐야? 의미도 되잖아. 그래서 지도 자체는 이별과 재회의 양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여기까지 해드니? 그녀가 떠나면서 남겨놓은 표시. 요게 지도지. 그럼 이건 이별을 의미하잖아. 근데 나는 그걸 따라갈 수 있으니 뭐야? 재회도 되지. 그래서 지도의 의미는 그거야. 근데 윤동주는 거기다 눈 오는이라는 말을 붙여놨잖아. 그럼 눈이 오고 있어서 그 지도가 뭐야? 그녀가 떠난 곳이지만 떠나자마자 덮여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게 아니야. 이게 덮여서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있는 시험만을 가지고 내가 딱 집어낸 거니까 너네는 여기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마지막에 잘 봐 이제. 요게 또 중요해. 이게 꼭 윤동주 씨랑 이육사 씨는 EBS에서 꼭 좀 상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해석을 해놓기 때문에 요걸 좀 체크해놔야 돼. 그래서 너는 항상 요걸 해놓고 나서 EBS는 꼭 다시 한번 보라는 거야. 이 부분을. 뭐냐면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이게 뭐야? 그녀를 찾아 나가는 의지라 그랬잖아. 근데 뭐라고 되냐면 1년 12달 한양. 이게 한양이 만양이거든.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그랬어. 그럼 들어. 지금 눈이 덮어 따라갈 수도 없는데 찾아 나서면 내 마음에 눈이 내리리라 하면 뭐야? 눈이 다 덮여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좀 우리의 상식적 문장을 보는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
근데 EBS는 야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이렇게 내 마음에 눈이 내려도 나는 계속 찾겠다라고 이건 제외 의지로 보라고 라고 EBS에서 정확하게 이 말을 이렇게 해놨어. 이건 시적 화자의 만남에 대한 의지다. 이거를 잘 생각.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눈이 덮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럼 발자국을 찾아 나섰어. 그럼 뭐야? 1년 12달. 1년 12달이면 1년 내내잖아. 내 마음에 막 눈이 내려. 그럼 뭐야? 아, 그녀를 찾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상식적 해석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덮어버릴 때 나는 꼭 필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EBS랑 딱 봤는데 내 해석이랑 EBS 해석이 같아. 그럼 그냥 그만 해. 근데 EBS가 상식을 좀 벗어난 얘기를 하네? 그러면 EBS에 외워야지. 이건 지금 뭐야? 절망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 왜냐면 발자국을 찾아 나섰는데 1년 내내 눈이 내려. 그럼 눈이 덮이면 따라갈 수 없다고 해놓고 1년 내내 내려. 그럼 뭐야? 절망감. 아까 김지아의 새처럼. 그치? 나르는 새, 너 되는 길이 아득하다. 그래 놓고 절망감 해놓고 설명해 놓고. 여기서도 그러면 절망감 해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를 뭐라고 해? 제 의지라고 EBS에서 설명해요. 상식 벗어난 건 우리가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상징적이고 함축적이니까. 이게 만약에 EBS가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내가 듣지도 않죠. 같지 않죠. 근데 무조건 EBS는 갑이잖아. 이번 시험만큼은. 그래서 만약에 EBS가 이렇게 해석한 걸 갖고 이걸 절망감으로 했다. 난 무조건 제외 의지라고 봐야 되는데 절망감을 했다. 그럼 우리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죠. 야, EBS가 이거 제외 의지래. 마지막 딱 그 단어까지 해놨어요. 알았지?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조지훈의 성문. 자, 조지훈의 성문은요. 얼마 전에 덕후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의 주인공은 저라고 한 걸 보면 벌써 뭐야?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있죠. 그럼 이좀 필기는 어디로부터 가야 되냐? 여기부터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당신 오시는 날 그리운 얼굴. 봐. 오시는 날 그리운 이렇게 써있다는 건 뭐야? 당신이 오기를 바라고 그립다는 얘기. 그 말은 당신이 있어 없어? 내가 항상 얘기했죠. 없다. 요게 현실이에요. 없음으로 한숨을 쉬고 있고 슬픈 비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 성문인데 이 성문은 결국 자기가 지키고 있는 문 또는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즉, 이 성문은 당신이 오면 열려. 알았지? 그러니까 그건 든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거야. 당신이 오면 열리고 당신이 없으면 닫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나를 상징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오면 저는 언제든지 열 겁니다. 열립니다. 당신이 없다는 건 결국 닫힌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건 이 표현인데 요 표현은 없거든. 요 표현 없는 걸 내가 해석하고 EBS를 봤을 때 요렇게 당신이 있고 없음을 성문으로 이해할 때 요렇게 이해하면 딱 이 작품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겁니다. EBS란 말이 없는 건 뭐야? 내 상식적인 게 EBS랑 딱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EBS란 말이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주는 건데 뭐. 자, 됐지? 자, 다음 45랑캐꽃. 자, 이용학이라는 시인 아까도 말했지만 이용학, 백석, 이육사, 윤동주 이 네 명이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오랑캐꽃. 됐지? 자, 오랑캐꽃은 자, 이게 자, 이거는 여기 보면 돼. 저 오랑캐꽃 저거 볼 필요도 없어. 잘 봐. 일단 여기서 주인공은 너라는 사실. 내 얘기가 아니라 너야, 너. 그리고 너는 청자인 거야. 어? 오랑캐꽃은 너야. 결국 이 시. 주인공 오랑캐꽃인 너가 주인공인데 재미있는 게 있어. 자, 오랑캐 피 한 방울 받지 않은 게 너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제가 오랑캐꽃은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어. 오랑캐꽃이면 오랑캐 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피도 안 받았는데 오랑캐꽃이 된 현실이야. 이거 내가 설명할게. 그 다음 봐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랬을 때 역시 EBS 설명이 제일 좋더라고. 봐봐. 오랑캐 피 한 방울 받지 않았는데도 오랑캐 취급을 받고 있거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딱 나라 잃은 백성 얘기거든. 나라 잃은 백성은 힘없이 고통을 당하면 써봐. 야, 나라 잃은 백성은 이유가 있어 없어? 그냥 고통 당하는 거야. 이 쩌생징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EBS의 해설이 더 아름답더라고. 내가 볼 때.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줄까? 그러는데
사실 이용학 그러면 일제강점기 유의민을 다루는 시를 많이 썼거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선생님도 이게 내 졸업 논문으로 이용학을 써서 이 사람 잘 아는데 나름 그냥 유의민, 그러니까 저 만주로 이민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일본인들한테 쫓기고 중국인들한테 천대받거든. 정말 이중고야. 근데 오죽했으면 조선보다 나니까 간 거거든. 근데 진짜 야 봐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스탈린한테 해서 저 러시아까지도 갔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유가 없어. 가라면 가는 거야. 그걸 아주 EBS 해석이 잘하는 거야. 오랑캐 피 한 방울 받지 않았다는 거 아무 잘못 없는 거잖아. 아무 잘못 없이 힘없이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본다는 거야. 백성 상징한다. 자, 백성에다 동그라미 땅 쳐봐. 자, 이걸 좀 강조를 해놓으면 더 좋겠다, 그지? 한마디로 나라 잃은 백성을 너 오랑캐꽃으로 보면 된다. EBS의 해설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요 백성을 상징했다고 보더라고. 오랑캐꽃이 일제강점기에 힘없이 고통,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는 모습. 자, 그럼 이제 봐봐. 요게 추구는 뭐냐? 요겁니다. 햇빛을 막아줄게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햇빛을 막아준다는 거 있을 때 햇빛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겠지. 여기서 왜 햇빛은 마이너스라는 걸 꼭 잊지 말라. 햇빛이 내려 찐단 말이야. 이유도 없어. 너 오랑캐꽃이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때는 요게 마이너스. 그러면 봐. 요때 EBS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랑캐꽃 아무 이유도 없는데 유랑민을 연민하는 시다. 그렇게 써있으니까 유랑민이란 말 알아두면 좋지. 유랑민 일제강점기 때 저쪽 남쪽으로 북쪽 만주로 유랑 간 사람들을 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시에서는 안 나오니까 안 하면 되는데 보기에서는 주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난 너네들 보기도 안 읽고 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이 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줘야 돼. 자, 됐지? 자, 이제 자 문태준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인데 자, 이 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딱 이거는 너무 간단한데 주인공 없는 시야. 그냥 말해. 뭐냐면 야 불평하는 사람들 얘네들이 마이너스야. 이놈들아 불평 좀 하지 말고 뭐라? 농부처럼 농사를 지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수유 나무의 농사는 농부 같은 농사를 지는 건데 너네들은 농사 봐. 농사는 뭐니 얘들아? 열심히 주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피우잖아. 근데 인간들은 지네들은 맨날 농사를 안 짓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농부처럼 농사를 지어. 그래서 그늘 농사를 지란 말이야. 산수나무의 농사처럼. 산수유 나무의 농사처럼 해라 라고 노래한 시야. 그러면 그늘 농사를 짐으로 인해서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 이거 다 있는 시어들이라 해서 분명히 다른 생명에게 휴식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시가 되는 거야. 야 불평만 하지 말고 농사를 지어. 산수유 나무처럼. 그들은 농부처럼 농사 지은 거야. 그래서 그늘 농사를 지었거든. 그래서 다른 생명한테 휴식도 주고 도움도 주잖아. 이런 시가 돼. 자, 알았죠?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다음 김수영의 사형.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출제된 적이 있는데 핵심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이 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자 보세요. 주인공 나입니다. 자, 나는 버시여 하고 부른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야.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반복돼. 순위상관으로. 알았어? 1연하고 마지막 연에서 이 말이 반복돼.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에다 쓰란 말이야. 사령, 죽은 영혼. 이 말이 제목 딱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이 시에 나타난 부정적 현실이야. 영혼이 죽은 게 마이너스야. 영혼. 됐어? 그래놓고 내용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 나는 이 사령, 죽어있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욕된 교회야. 알았지? 이게 다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뭐가 필요하잖아? 가면은 이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면 돼. 그럼 얘한테 플러스는 뭐냐? 자유야, 자유. 그리고 그대의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그대는 정의를 지키고 자유를 말하거든? 그게 벗이야, 벗. 알았어? 요 벗이 그대야. 알았지? 근데 그러니까 그대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내 영혼은 죽었다라고 자기 자체를 알았죠? 반성하는 거야. 자, 됐지? 자, 뭐 이 정도 알면 되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입니다.
아마존 수족관. 자, 이 마지막 시야 수능 완성에 이 마지막 시는 재밌는 게 주인공이 열대어야. 수족관을 생각해봐. 열대어야. 열대어인데 이 열대어는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아니 생각해봐. 수족관 속이면 물이잖아. 물이 있는데도 목마르지. 그러니까 수족관 속에서 목마른 게 열대어가 처해 있는 현실이야. 목말라요. 그래서 역설인데 이게 열대어가 처해 있는 현실이야. 요걸 EBS에서는 기계화된 현대 도시라고 상징을 해. 그러니까 현대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막 세검정길 막 뜨거운 이거 나오고서 다 마이너스예요. 자, 됐죠? 그러면 아마존 수족관. 그러니까 수족관이라는 곳은 결국 뭐야? 기계화된 현대 도시. 즉 목마른 곳이 되는 거야. 우리 열대어들은. 됐지? 그래서 열대어들은 이것도 재밌어. 그럼 그 열대어한테 필요한 건 뭐냐? 실을 선물해 준다. 그러니까 열대어한테 실을 선물해. 그랬더니 뭐야? 향기롭고 꽃들이 만발해져. 어디가? 수족관 속.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시는 무슨 거? 시의 효용성을 노래한 시야. 야, 이렇게 기계화된 현대도시에는 시가 필요해. 요런 시인 거야. 그래서 EBS에서 뭐라 그래? 요 시를 정신적 가치라고 얘기해. 그럼 딱 봐봐. 가치. 그러면 기계화된 도시에서 정신적 가치가 필요한 시다라고 EBS는 말하고 있겠지. 자, 이해되니? 요게 아마존 수족관. 얘기하고 있어. 문제 좀 바꿀게. 자, 현대식 두 세트야. 현대식 두 세트인데 하나는 수필까지 있어서 그래서 한 3분 4분 이렇게 7분만 주고 싶은데 그럼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5분 7분 12분에 이렇게 두 질문을 한번 풀어보는데 좀 왜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넉넉하게 준 거니까 자, EBS 작품 본 거 잘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 못 받았어. 문제? 왜 가라 말았을까?
자, 볼까 이제?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황혼, 그 다음에 성해법 이 두 개를 지금 이 작품의 저 출제는 저 어디 이감 모의고사, 덕후 모의고사를 봤더니 덕후가 3월권 아예 EBS를 내질 않았더라고. 그럼 니네가 최근 거는 아마 이감은 풀어봤을 거니까 혹시 이 최근 거는 하면 풀었던 기억이 될 거잖아. 그래도 초반 거는 이렇게 낸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계속 내나? 두 개가 딱 이렇게 3월, 4월 이렇게 냈더라고. 그치? 그래서 아마 이감을 풀었던 애들도 아주 오래됐거나 안 푼 애들은 자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진짜 좋은 문제가 아닌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 어떻게 푸나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니네가 이제 무슨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난번에 했던 이걸 니네가 기억하고 있냐는 거야. 그치 얘들아?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 작품 막 얘는 막 키스에 막 좋았다 이러면서 좀 얘기한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을 네가 보면 얘네들은 내가 황혼한테 의지가지 없는 그들을, 그지? 야 너는 손을 내밀어, 나는 걔네들에게 입술을 보내고 나한테 내 입술을 맡기게 해다오, 이런 시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 부분을, 그지? 좀 기억해라,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안 읽어도 요 상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첫 번째 맞지?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자 먼저 봐. 니네가 수능장 갔을 때 가의 EBS가 있을 수 있고 나의 EBS일 수가 있을지. 그럴 때 뭐야? 자 일단은 아까 두 번째 시는 아마 나에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EBS 것부터 푸는 거야. 왜? 내가 EBS 작품은 빤히 아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잘 봐. 지금 여기잖아. 얘부터 문제를 풀어 일단. 기억부터.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내가 아는 EBS네? 근데 딱 기호가 있으면 걔부터 풀라고 걔. 알았어? 그러고 나서 보기 문제를 봐. 자 그럼 기억이 어딨냐? 여기잖아. 잘 봐. 기억은 자 끊었지? 멀어져 가는 소리, 짧지만 강렬, 그지? 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하자의 아쉬움. 이거 딱 EBS로 낸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걸 낸 거네. 근데 중요한 건 봐. 멀어져 가는 소리, 짧지만 강렬, 하자의 아쉬움. 자 봐봐 여기서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사라지는 거네. 그러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 그랬으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멀어져 가는 소리 맞지? 그럼 얘들아 항어는 짧지만 강렬했지? 근데 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래서 아쉬움이라고 보면 했지?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완전 맞잖아. 시간 벌었네? 끝!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획기적으로 벌 수 있다니까 니네가. 이 EBS가 딱 돼 있는 애들은. 왜냐면 EBS 상황에서 거기서 어긋나면 틀리는 거야. 어긋나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나중에 니네가 이거 나머지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해. 근데 봐봐. 자 정 궁금하면 2, 3, 4, 5에 기억만 해볼게. 맑고 시원한 느낌. 잘 봐. 내면이 정화돼. 야 니네 황혼이 화자의 내면 정화의 시였니? 무슨 시였어? 의지가지 없는 애들한테 적해주는 시였잖아. 그치? 키스 날리는 시라고 그랬잖아. 근데 무슨 지 내면이 정화돼. 그 다음 봐.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상적, 자, 이 시가 지금 이상적 자신의 무슨 얘기니? 이렇게. 우리가 황혼이라는 시를 알면 이거는 뭐야? 내면, 자, 화자의 내면 정화된 적 없고요. 이상적 자신의 모습 아니고요. 그 다음 봐. 야, 지금 이 시가 자기 살아온 날들 돌아보디? 의지가지 없는 애들한테 뽀뽀 날리는 시지? 거 봐. 이렇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니네들이 1번 갖고 무서우면 뭐야? 해봐. 황혼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상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시. 예를 해볼게. 자, 우리는 이제 이 시를 아니까 보기 따윈 필요 없겠지. 이 작품을 하는데 보기를 왜 봐? 그럼 잘 봐. 끊었지? 그러니까 끊는 건 잘해야 돼. 지금 이 시어를 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출제자가 야 이런 진술은 이럴 수 있어 라고 한 거잖아. 그럼 잘 봐. 끊어놓고 봐. 존재에게 있어 고독이 근원적 감정. 봐봐. 이 시는 외로운 사람들 얘기지.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 얘기지.
그러면 고독이잖아. 그 인간은 외롭다. 고독은 인간이라면 외로운 거니까 고독은 근원적이다. 되겠냐 안 되겠냐? 딱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끊었지? 화자가 황혼이라는 자연현상을 매개적 존재로 상상하고 있다. 야, 지금 이 시 뭐야? 황혼아 해라 내가 하겠다. 매개잖아. 맞지? 자, 3번 봐. 고독한 존재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거 맞잖아. 자, 잘 봐. 양분된 세계의 모든 존재에 차등 없이, 야 지금 양분된 세계에 얘도 차등 없이 하자는 얘기냐? 이런 시 아니었잖아. 외로운 존재한테 하자 그런 거지. 양분된 세계에 얘도 위로하고 얘도 위로하자는 시 아니지. 그거 4번 답.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황과 핵심 내용을 알면 이런 거.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일 모레 모의고사 볼 때 현대시에서만큼은 분명히 45개 해놓으면 이렇게 핵심 내용 알고 있으면 풀리나 보라고. 그럼 그렇게 하나 풀리고 고전시가 그렇게 풀리고 고전소설 이렇게 풀리면 고전소설을 좀 읽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풀리면 벌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확 벌어진다니까. 자,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 어떻게 한 게 좋냐면 가와 나였으면 더 좋았어. 왜냐면 가로 해갖고 답 나왔잖아. 그러면 나도 뭐야 답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배우지 않은 시를 뭘로 선택지로 맞고 틀리고를 알 수 있거든. 그걸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은 시를 공부하는 방법을 해보자. 자, 봐봐. 장옥간의 그런 날이야. 그럼 이 시는 내가 해석을, 자 봐봐. 니네가 읽어도 어차피 해석 안 되잖아. 그리고 그건 EBS에 없는 시잖아. 그러면 자 이제 선지 갖고 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선지. 자, 잘 봐. 그런 날이 있지와 문득은 끊어봐. 요 은이 나오면 항상 끊어. 그러면 이 출제자는 이걸 묻는 거거든. 이거는 가고 싶은 것이 있을 거야, 가야 할 것도 있을 거라는 진술과 결부되어 끊어봐. 그럼 얘들아, 이 단어는 이런 말과 결부되어, 당연히 얘들아 봐봐. 어떤 시에서 이 표현이 있고 이 표현이 있으면 결부되어.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뭘 묻는 거야?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삶에 대한 충동 그랬지. 그럼 자, 지금 니네들 뭐가 보여야 돼? 여기가 아닌 다른 삶에 대한 충동이잖아. 한번 봐봐. 그런 날이 있지. 문득 가고 싶은 곳 있을 거야. 가야 할 곳도 있을 거야. 야,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다른 삶에 대한 충동.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논리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냐? 야, 자 봐봐. 그런 날 있잖아. 문득, 야 문득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닌 곳이잖아.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자 상황 봐봐. 얘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를 가고 싶고 가야 할 곳이라고 얘기했으면 지금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한 충동.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냐? 가능하겠잖아. 그지? 요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로 현대시도 논리로 봐줘야 되거든. 그럼 자, 두 번째 봐. 은 끊었지? 교사 생활을 했던 시인의 과거 경험 투영 그랬잖아. 야, 여기서 텅 빈 교실. 그러면 교사 생활한 시인의 과거 경험 투영 되겠냐, 안 되겠냐? 교실이니까. 아, 선생님, 학생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보통 교실에서 교사 생활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논리적 근거는 있잖아. 알았지?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세 번째. 끊었지? 지난날 시인의 내면을 흔들었던 다른 삶에 대한 열망 그랬어. 그럼 잘 봐. 눈부신 흰 커튼에 펄럭, 야, 뭔가가 펄럭거리지? 우리를 잡아당기는 어떤 힘. 야,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면 뭔가 내면을 뭔가 내면을 흔들었던 이라는 게 여길 잘 봐. 빌드업이잖아. 지금 얘는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이 다른 삶에 대한 충동이잖아. 그러면 그 내면을 흔들었던 다른 삶에 대한 열망. 1번과 3번 어때? 거의 같은 얘기지. 이렇게 빌드업을 시킬 줄 알면 좋다고. 모르는 시는. 알았지? 자, 다음 4번. 잘 봐. 끊었지? 것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낯설게.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야, 직장으로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낯설게 느끼면서도 수용하려는 태도 그랬잖아. 이때 난 4번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된다고. 왜지? 1번, 3번에서 연락이 뭐야? 다른 삶에 대한 충동. 뭐 다른 사람이 이끄는 그래놓고 난 지금의 삶을 수용해. 이상하잖아. 근데 자, 문장도 봐. 화자가 자신을 그라고 지칭하며 낡은 서류 봉투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굳이 수용 좀 문장하고도 좀 안 맞지. 이해돼? 자, 5번도 봐. 내면의 시적 동경이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상황. 자, 봐. 푸르고 작은 저녁별에, 자, 요건 조금 별이 내면의 시적 동경이 화자에게 위로를 준다. 요 말은 조금 되게 생소하네. 그지? 그래서 내가 볼 땐 1, 2, 3, 4번 정도가 읽으면서 이 시 무슨 내용? 잘 봐, 얘들아. 너희들 현대시, 고전시나 현대사 해석 안 될 때 이렇게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랑 내용 아닌 해석을 구별해서 이 해석 부분을 잘 읽어봐. 이게 이 작품의, 알았어? 출제자가 생각한 이 작품에 대한 출제자의 생각이라고. 그럼 이 작품의 가장 좋은 해석이지. 출제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뭐야? 다른 사람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 얘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얘는 뭐였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이해돼? 그래서 잘 봐. 지금 니네가 이 시가 잘 이해 안 된 상태에서 5번은 물음표를 찍을 수 있지만 1, 2, 3, 4에 일관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다른 삶을 지금 뭐하고 있어? 열망하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현실 수용 그래갖고 지금 모순이지 사실. 그지? 그래서 답이 4번이 유력하다. 요 정도 고르면 좋아. 답도 4번이고. 하나 더? 잘 모르겠어? 그럼 보기 봐. 어차피 EBS에 없었던 작품은. 근데 내가 볼 때 사설에선 여기서 답을 아는 순간에는 어떤 답이 힌트가 될 거야. 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만약에 내가 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보면서 참고하면서 봐. 시를 이해하고 나서 봐. 알았지? 그래서 사실은 이 시를 저렇게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해. 그것도 뭐 충분히 이걸로 잘 풀 수 있다고. 알았지? 자, 됐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수용하는 게 틀렸어. 자, 다음 1번을 봐. 자, 이 형식 문제는 얘들아 무조건 작품별 이렇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논리성을 볼 줄 아는 시각부터 가져야 된다고. 왜냐면 봐봐. 독백하는 어조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독백적 어조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회의감이니? 야, 봐봐. 독백하는 사람은 항상 대상한테 회의감을 갖고 있니? 아니지. 논리적인 문장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 A 교집합 B가 돼서 얘도 있어야 되고, 잘 들어봐. 얘가 있는 순간 이 독백적 어조 부분이 회의감이 드러나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건 딱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거의 좀 힘든 집합이라고. 이루어지기가. 출제하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 봐봐. 이것도 화자를 거듭 명시하여 시상을 전개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들아 화자가 계속 나와. 나는 그러면 의지적 태도니? 나는이 자주 나오면 의지적 태도니? 나를 강조한 건 맞지만 의지적 태도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서술에서 나타나지. 하겠다, 가겠다, 먹겠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가 명시된 거랑 의지적 태도랑은 전혀 관계없는 문장인 거야. 근데 잘 봐. 유사한 표현으로 끝맺는 시행을 했어. 그럼 유사한 표현으로 끝맺어? 그럼 얘들아 운율감이 형성되겠냐 안 되겠냐? 형성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이 말은 해놓긴 해놨지만 없어도 되는 말이야. 논리적 문장이라는 거지. 그러면 시에서 뭐만 찾으면 돼? 유사한 표현으로 끝맺는 시행만 찾으면 이 문제는, 이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A 교집합 제로라고 불러. 알았지? 그 다음에 봐.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면 잘 봐.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는 건 무조건 맞아. 왜? 펄럭펄럭 그러면 반짝반짝 펄럭펄럭 그러면 웬만하면 생동감 있거든? 근데 거기다 뭐야 하나? 수식어 하나를 더 넣어서 풍경을, 야 개구리가 반짝반짝 그런 게 꼭 풍경을 얘기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풍경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건 집합이 되게 까다로운 집합이 된 거야. A교 집합이. 두 개가 다 필요해. 그 다음 봐봐. 호칭을 전환하면 야 의식도 변하니? 자기야 애기야 그랬다고 사랑하는 의식도 변해? 변할 수도 있지만 안 변할 수도 있지. 그거 봐. 비논리적 문장이야. 요렇게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형식 문제가 요렇게 나오고 있을 때 이게 바로바로 보이기 시작하면 알았어? 답의 후보를 얘로 압축해서 보면 얘가 답이야. 여태껏 95% 그래 왔어. 가끔 5% A교 집합 B가 답일 때가 있는데 그때도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이 선택지를 형식 문제를 아무 생각하고 싶은다면 자 이렇게 할 거냐? 가에 독백 적어져 있나? 회의감 있나? 나에는 없나? 이걸 일일이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시간 어떻게 할 거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논리적 문장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그렇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이건 충분히 지금부터 연습해도 수능 때까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보시고요. 자,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보자. 자, 이번에는 자, 봐봐. 가에는 딱 봤더니 못 본 거야. 알았지? 그럼 어디서? 얘를 보란 말이야. 아, 이거 본 작품이다. 어디서? 본 작품이다. 자, 잘 생각해라. 내가 이걸 보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교재는 선생님이 상식으로 해갖고 만들었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번엔 내가 아는 성애꽃을 보자. 너네들한테 필기해주고. 자, 분명히 엄동혹한 막막한 한숨인데 이 시는 서민들과 친구의 삶이 이렇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서민들이라고 친구라고 했어. 그리고 그들의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성애꽃으로 표현한 시다. 기억나지? 자, 요런 상황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잘 알았지?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 낸 걸 접근해보자. 그럼 무조건 EBS부터 접근하는데 뭐부터 접근해라? 자, 잘 봐, 얘들아. 지금 니은부터 접근하는 거잖아. 그럼 자, 아까와 달리 기억이 아니라 니은부터 접근할 거야. 여기 있다. 자, 봐봐. 니은은 화자의 연상을 촉발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연민, 야, 자신의 지난날을 연민하는 시냐, 성애꽃이? 아까 봐봐. 그거 아니잖아. 서민들과 친구들 삶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는, 야, 연상을 촉발하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확실히 아닌 거 알겠지? 두 번째 봐봐. 주체의 내적, 야, 지금 이게 내 내적 갈등시니? 아니지. 야, 스스로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니? 아니지.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니? 아니지. 1번 아니면 큰일 나지. 딱 1번이죠.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상황과 중심 내용을 알아두라고 하는 게 그거야. 왜냐면 이 문제 풀고 있을 때 요거 보고 막 일일이 해도 풀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그동안 많이 걸렸잖아. 지금 니네가 문학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수업이 아니고 이제 니네가 어떻게 가서 시간을 줄일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해준 핵심 내용을 알아두라는 거야. 왜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지 내신처럼 엉뚱하게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EBS 해석을 맨날 그냥 말 그대로 EBS가 해주는 대로 다 해석이나 해주면서 그래갖고는 안 돼. 그냥 상황 파악. 그 상황은 뭐야? 중심 상황. 알았지? 그럼 딱 나오잖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이 문제 보고 저 해석을 해놨겠니? 내가 10년 동안 평소에 EBS 난 저런 식으로 해줬다고. 그럼 애들이 가서 수능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 된다. 이걸 활용할 줄 모르면 아,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할랑스부터 그거 필기해놓고 읽어가질 않아. 그럼 끝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한 작품당 니네가 읽으면 수업만 들어오면 10초 만에 한 작품씩 읽게 된다고. 그럼 얘들아 지금 봐봐. 450초잖아. 450초면 66에 3, 67에 42, 68에 4, 8분이면 다 읽어. 저거를 하루에 8분만 쓰면 니네 남은 기간 50일 동안 읽어. 수능장에서 딱 보는데 그게 기억 안 나면 그냥 살지 마. 야, 그 머리로 인생 어떻게 살아? 아, 진짜. 아, 니네도 인생 불쌍하지 않냐? 50번을 봤는데도 그 생각이 안 나. 와, 근데 이 시험은 너무 중요한 시험이잖아. 지금 니네는 웃고 있지만 이 중요한 시험에 하루에 8분만 투자하면 50번을 보고 가.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까 나오고 저 선택지 보면서 야, 이거 이 시에서 얘 수속 내적 갈등 무슨 내적 갈등이야? 미래 무슨 불안해? 아,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답이 탁 나오는데 이걸 안 하고 간다고? 와,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혹시라도 삼수라면 꼭 이 수업을 또 듣고 싶어 한다니까. 삼수도 하면 안 되겠지만. 알았어.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긴 해. 왜냐면 이건 완전히 조금 그거네. 근데 그 한 작품을 딱 집중해서 여기서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모든 거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비문학 이런 건 안 돼. 소설도 좀 안 돼. 그렇지 않아? 소설은 좀 중심 내용 있으면 어디서 나올지만 알면 되는데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소설도 마찬가지는 거야. 핵심 내용을 해도.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야. 내용을 해놓아야 된다니까.
화전가에 내용 흐름을 해놔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부분 해석하고 앉았다고. 그러니 그 해석을 보고 해석 안 되니까 단어 어려우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상황만 알면 풀 수 있대. 알았지?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공부만 하면 돼 너네. 자 그럼 이제 보기 문제 한번 가볼까 얘들아? 또 나 한 작품에 보기 문제 3점짜리가 있네. 잘 봐. 끊어봐. 서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 야 지금 봐봐. 얘네들이 내가 서민이라 그랬잖아. 맞겠냐 틀리겠냐? 맞을 수밖에 없잖아. 버스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교차하는 장소래. 잘 봐. 성의 꽃이 여러 사람들의 입김과 숙결이 만난 거래. 그럼 얘들아 서민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이 교차하는 장소 맞지? 그 다음 봐봐. 여기 끊었지? 서민적 삶의 현실적 애환보다 심미적 측목에 주목한다. 심미적이 뭐야? 미적인 거지. 그럼 얘들아 이 시가 서민의 현실보다 미적인 거에 주목하는 시냐? 그 아름다우니까 미적인 거냐? 아까 그게 뭐라 했어? 아름다운 서민들의 엄동곡한 한숨 열정과 서민들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지? 서민들의 애환보다는 아름다움에 주목했대. 이상하지? 뭐 답이 이상해. 4번도 봐. 열정이 녹아있대. 열정 기억나지? 5번 봐봐. 현실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에까지 연대지평 확장. 이게 뭐야? 금지된 친구 봐. 서민에서 친구까지 갔으니 고통받는 이들에까지 확장. 괜찮지? 봐. 이 3번을 골라내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이 시는 그래서 내가 해놨잖아. 서민들, 친구들 고통받는 삶을 열정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라고 내가 상황 딱 해놨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어? 그럼 봐라. 야 이거 딱 보자마자 탕탕탕탕 지어서 뭐야 10초 만에 답 나오고 요거 아는 작품 탕탕탕탕 10초 만에 나오면 두 문제가 10초 만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없는 시. 자 이제 봐. 가를 풀 거야. 가가 자 국화 옆에 서인데 이 시는 뭐부터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 A, B, C, D 기호가 있으니까 A, B, C, D 풀고 그 다음에 기호 풀고 보기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안 읽고 A, B, C, D부터 풀어볼게. 얘거든? A에서는 끊어봐. 항상 느는 끊는 거야. 끊어놔서 봐. 여기서 한 번 더 끊어봐. 이게 뭐니 얘들아? 소쩍새가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울었다고 했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무관해 보이는 일들의 연결성 그랬잖아. 그럼 자 논리로만 봐봐. 소쩍새가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울었으면 무관해 보이는 일들의 연결성까지는 맞지. 논리는 맞지. 그럼 1번에서 하나 딱 남았어. 뭐 구하면 돼. 논리는 맞으니까 뭘 봐야 돼? 진짜 소쩍새가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울었나만 확인하면 되지. A 가서 소쩍새가 국가꽃 피우기 위해 울었나만 확인해봐. 맞지? 이렇게 국어 문제는 문학도 논리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 봐봐. 2번도 봐. 논리죠. B에서는 A의 구조를 반복하고 변주하여 끊었지. 천둥이 울리는 일과 소쩍새가 우는 일을 동질적. 야 구조를 반복했다? 반복했다는 건 동질적인 거지. 같은 걸 반복해. 구조를 반복했어? 천둥이 울리는 일, 소쩍새가 우는 일이 동질적인지 가서 보라는 거야. A, B에서. 국가고수 피해서 그랬지. 동질적이지? 됐어? 1, 2번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맞지? 자 이제 봐. 3번 C에서는 끊어봐. 한 번 더 끊어봐. 젊음의 시기를 지난 원숙한 상태. 봐봐. 국화를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온 존재와 결과물로서. 자 봐.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왔대. 젊음의 시기를 지난 원숙한 상태. 알았어? 이것도 딱 알고 있으면 내가 성숙이라고 가르쳤을 텐데 이거는 뭐 입에서 안 나온 거니까. 그럼 C에서 니네가 봐야지. 이제 내가 C를 볼게. 잘 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거야.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서 누님같이. 이거 봐. 이 누님 같은 존재가 표현된 거잖아. 두 개가 서로 대비되는 거 보여? 여기서 헤매다가 와서는 이제 누님같이 됐다잖아. 그럼 누님같이 생긴 곳은 뭐야 얘들아? 자 젊음의 시기를 지난 원숙한 상태. 그 야 뒤안길에서 돌아온 존재가 누구지? 누이지. 그럼 누이는 젊음의 시기를 지난 원숙한 상태.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자 4번 봐. 끊었지. 화자 자신이 겪었던 감정적 체험 역시
국화와 연결된 거 그랬잖아. 봐봐요.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잖아. 그러면 자신이 겪었던 감정 체험이지. 그지? 그럼 남는 게 뭐야? 이 표현이 국화와 연결된다만 보면 되잖아. 그럼 얘들아, 국화 90필 때 나는 잠도 오지 오는 건 국화와 내 감정적 체험이 연결됐어 안 됐어? 됐잖아. 됐지? 그럼 마지막 5번이 답일 텐데, 자 봐봐. 자 뒤에서는 시의 인재를 간밤으로 표현하여 시간의 경과를 나타냄으로써 보다 성숙해진. 자 얘들아, 이게 빌드업이야. 성숙해진 건 무조건 맞아. 그지? 그럼 남는 게 뭐냐? 시간의 경과도 맞을 것 같아. 왜 아까 젊음의 뒤함께서 돌아와 누이가 됐잖아. 그건 다 상징적이니까. 그럼 이제 남는 게 이건데, 인재를 간밤으로 표현했대잖아. 그러면 시의 인재를 간밤으로 표현했나봐. 시의 인재. 자 봐봐. 인재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세운 꽃이잖아. 이거랑 간밤에 무소리가 내렸잖아. 야, 간밤에 무소리가 내린 건 국화꽃이 핀 거야, 아직 안 핀 거야? 안 핀 거지. 근데 이제는 돌아온 건 이제 뭐야? 핀 거지. 그러니까 이제와 간밤은 같은 시간이 아니지. 이해돼?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률이 어떨지 모르지만, 인재와 간밤은 인재를 간밤으로 표현하지 않았어. 인재와 간밤은 돼. 야,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렸잖아. 그래서 이제 돌아왔잖아. 그치? 인재와 간밤은 인재를 간밤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고. 알았어?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없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어야 되는 거 알았지? EBS에서 해주는 거 2개 툭 맞추고 아닌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내야 된다고.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자, 기억 문제 어디냐? 아, 그거 봐. 기억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 거울. 알았어? 자, 그러면 요때 뭘 풀어볼 수 있냐면, 난 이제 요걸 풀거든. 27번에 가. 요 2개. 그러면 A, B, C, D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시 내용을 한번 읽었고, 출제자가 이 시를 어떻게 보는지도 봤잖아. 아, 이거 내면의 성숙의 시구나. 요렇게 본 사람들은 잘 봐. 끊었지. 시적 대상의 창작자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결국. 얘들아,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지. 한번 생각해봐. 국화꽃을 내 누님과 같이 생긴 꽃이라고 했는데 대상 국화꽃일 거 아니야. 창작자 개인의 고유한 경험. 야, 누님같이 생겼다라는 건 개인의 고유한 경험 아니야? 야, 너네들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국화꽃은 누님같이 생겼어 이러니? 누구만의 경험이야? 개인적 경험입니다. 모든 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고. 자, 무서리는 봐봐. 고통을 의미하는 간섭적 상징인 서리와 결부된 소재로서 시인은 무서리를 맡고 꽃을 피운 국화꽃의 고통을 통해 성숙을 이룬 존재. 자, 봐. 그러니까 A를 푼 사람들은 이게 성숙을 이룬 존재가 빌드업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됐니?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은 건 이제 뭐야? 수필이 나간다.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수필을 보자. 여태 내가 너네한테 항상 이제 말하는 게, 수필은 자, 선생님한테 문제풀이 수업을 안 들은 애들은 그냥 읽어. 하지만 나랑 문제풀이 했던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봐. 무조건 마지막 문단을 먼저 읽으라는 거야.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 자, 제목을 봤지. 어상이 난 뭔지 모르겠어. 뭐 임금호의, 내가 쉽게 산자로 하면 임금호의 얼굴상, 임금의 얼굴인가 이럴 수 있는데 한자가 없으니까 난 판단하지 않아. 그럼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서 어떤 대상을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표현하는지만 찾으라 그랬어. 그럼 봐봐. 자, 시에서는 나가 화자고, 소설에서 나는 서술자고, 숲에서 나는 글쓴이야. 그러면 나는 꽃을 보았대. 그럼 이 꽃이 대상일 것 같아. 이와 같은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필시 깊숙한 산언더 쑥대와 넝쿨이 엉킨 사이에, 자, 이게 중요하다. 왜? 절개를 가졌다는 건 감정이입이지. 꽃이 어떻게 절개를 가져? 그럼 절개를 가진 꽃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그러면 절개를 가진 꽃들이 어상처럼 숨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 그럼 어상이 제목인데 절개를 가진 꽃들이 어상처럼이니까 어상도 플러스인 거야. 됐지? 참답게. 자, 참답게란 말 플러스지. 사냐에 숨어 사는 선비들은 이런 꽃들을 알겠지만, 그러면 참답게 사냐에 서는 선비들 플러스지. 이런 선비들은 절개를 가진 꽃들을 알아. 하지만 설령 알고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꽃들이 도장처럼 글을 지어 이름을 널리 드러내주기를 바라랴 그랬죠. 이거 항상 설법이지. 그럼 얘들아, 드러내주기를 바라니 안 바라니? 안 바라. 그럼 주제는 뭐야? 잘 봐. 절개 플러스 뭐래 얘들아? 참답게 숨어 사는
선비들. 이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뭐야?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지 않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됐니? 이게 이 글의 주제일 거라고. 알았어? 자, 그러고 나서 1문단을 읽어볼게, 이제. 자, 1문단에서 상황을 한번 찾아볼게. 자, 이제 이때 주제부터 보고 상황을 읽으면 이 사람이 왜 저런 말까지 나왔는지 알아. 봐봐. 국하에게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 빗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두 장 나왔었어. 아까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 두 장이랑 잘 생각해봐. 도잠은 이 꽃을 사랑했대.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국화 이퀄 절개 이퀄 도잠이 사랑한 꽃이야. 도잠이야말로 은일인이야. 은일이라는 말 정도는 알지? 자연치나 숨어 사는 사람. 이 꽃을 가리켜 주무식이 은일하다. 자, 이건 밑에 뜻 봤을 테니까 니네가 보고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은일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지 국하 자신은 실로 은일하지 않다. 와, 자 봐. 도잠은 국하를 절개를 지킨다고 해서 좋아했고 은일인인데 국하 자신은 뭐래? 얘는 은일한 애는 아니래. 됐어? 그럼 잘 봐. 마지막 문단하고 연결해봐. 마지막 문단에서는 분명히 아까 절개 더하기 은일한 삶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 근데 지금 얘는 봐봐. 국하는 절개에 있어서 도잠이 이래서 국하가 도잠이 국하를 알렸지. 요 차이가 있는 걸 니네가 독해했으면 훌륭한 독해인 거야. 알았어?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러 가보는 거야.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올라올 거야. 자,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보기 문제를 풀러, 주제 문제를 풀러 도전해봐.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왔지만 소설이나 산문은 무조건 대충 읽어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뭘로? 무조건 보기 문제부터 접근하면 돼. 알았어? 선생님한테 EBS 배운 건 보기 문제부터 접근해도 돼요. 알았죠? 근데 안 된 건, 현대시나 고전시나 안 된 거는 무조건 기호 문제부터 푸는 게 좋아. 자, 주제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 이때 우리는 마지막 문단을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가지고 일단 먼저 여기서 올라가는 풀이 방식을 선택해 볼게. 자, 니네들이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안 들었다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글 읽는 건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풀든 이게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한번 보자. 어상은 끊어보자. 은이 나오면 무조건 끊어라 했어.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꽃. 맞아. 맞지? 글쓴이는 이를 은일의 덕과 결과하여 사유하는 방식으로 대상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했다. 야, 대상한테 개인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은 틀릴 수가 없다고. 그럼 이 5번은 틀릴 게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4번을 보자. 국하는 절개의 의미를 지닌 간섭적 상징으로 글쓴이는 국하에 부여된 이러한 의미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당대 문화에서 중시된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했잖아. 얘들아, 지금 얘는 국하의 절개의 의미를 지금 뭐야? 절개의 의미를 부정했니? 얘는 인정한 거지. 숨어 사는 꽃이 이걸 부정한 거지 이걸 부정한 게 아니잖아. 이거 이상하다. 알았어?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얘도 한번 봐봐. 혹시 얘가 틀리면 내용 더 봐야 되니까. 자, 서리는 실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섭적 상징으로 글쓴이는 서리 속에서 꽃의 빛깔이 선명해지는 어상에 대해 자 절개를 진 어상에 대해 절개지는 존재 맞겠냐 안 맞겠냐 주제에서 맞지? 4번 때릴 수밖에 없어. 이 문제 됐지?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6번 봐봐. ABCD니까 이제 앞으로부터 하나씩 읽든지 뒤에서부터 읽든지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뒤에 부분을 읽은 기억이 있으니까 난 얘부터 본다고. 이 마지막 문단 봐봐. 숨어 사는 선비들에 대해서 언급했지. 국하와 어상에 대한 이전의 진술이 실제로는 인간사를 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지금 국하랑 어상 진술했지. 실제는 뭐야? 인간 얘기하려고 한 거지. 왜? 절개 얘기는 결국 인간사 아니야. 아, 이건 맞는구나를 읽어낼 수 있어요. 됐어? 그럼 이제 4번 가볼까요? 어상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어상에 대한 찬탄. 자, 그럼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뒤에 가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잖아. 그럼 이유를 규명했는지 그리고 찬탄하고 있는지. 내가 볼 때 찬탄을 할 것 같아. 왜지? 칭찬이니까.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규명했나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뭐 하러 가야 되냐면 봐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필요하니까 간 거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제 알고 상황 아니까 요때 읽으면서 되는데. 자, 잘 봐. 자, 어상이라 하겠다. 이 꽃은 다몽색으로 송이가 많으며 잎은 국화와 같은데 줄기가 약간 가는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특징이지. 지금 우리 뭐 보러 왔니? 왜 숨어 사는지 이유를 규명했는지 보러 온 거야. 뭘 보러 왔는지는 알아야지. 늦가을에야 비로소 피며, 자, 늦가을에야 비로소 피며 서리가 내릴수록 그 빛깔이 더욱 선명하니 아마, 도잠 또 나왔다. 거 봐. 1문단하고 마지막 문단 읽으면 대충 나와. 도잠이 이 꽃을 보았다면, 야, 도잠은 국화를 칭찬하는 애지. 근데 이 꽃을 보았다면 국화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된 연유로 지금토록 아름다운 빛깔과 높은 은일의 덕을 홀로 간직하고 세상의 그림이 숨기고만 있을까 그랬잖아. 너희들 잘 봐. 지금 얘가 숨기고 있는 이유가 나니? 어찌된 연유로 숨고 있을까라고 지도 이유가 뭘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는 아니야. 여기서 이유를 규명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답은 4번이죠. 그죠? 이렇게 차분히 독해에 나가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드디어 뭐 남았어? 형식 문제 하나 남지 않았니 혹시? 자, 이겁니다. 자, 가봅시다. 잘 봐. 일상 속에서 얻은 비판적 성찰의 내용을 주소라고 했을 때 잘 봐, 얘들아. 여기서 비판적 성찰만 했을 수도 있고, 자, 일상에서 얻은 건지 아니면 일상 아닌 데서 얻은 걸 수도 있고, 이건 둘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꼭 일상에서 비판적 성찰의 내용을 진술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 두 번째 봐. 사물로부터 다른 대상을 떠올리며, 야, 내용 전개는 모든 내용은 전개되고 있어. 그럼 뭐만 있으면 돼? 사물로부터 다른 대상 떠올리면지. 자, 다음 봐봐. 회상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니? 이렇게 말이 복잡하면 무조건 A, B, B야. 자, 봐.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면 주제의식을 드러내겠지. 그러니까 잘 봐, 얘들아. 지금 문맥상 니네가 봐도 내용을 전개한다와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근데 뒤에 말들 봐봐. 비판적 성찰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 현재 상황의 원인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그치? 다음에 미적 효과를 높이는 것도요. 이것도 사실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문학이 미적 효과를 높이려고 썼겠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야. 모든 문학은 미적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객관적 표현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시는 객관적이지 않아. 자기 정서를 드러내려고 쓴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 이거 하나 제끼고 가줘야 돼. 그럼 자, 답은 뭐겠니 후보가? 두 개로 딱 되잖아. 물론 두 개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두 개를 생각해봐. 말 건네는 방식 뭐 생각하면 되지? 청자 찾으면 되죠. 청자. 됐어? 그럼 니네들이 아까 성애꽃이, 니네 봐봐. 내가 서민들 친구, 서민들아 친구야 그랬니? 시에서 배울 때 이미 그거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면 얘를 생각해봐. 사물로부터 다른 대상 떠올리면 이거는요 무조건 맞죠. 사물만 있으면 시는 다 뭐야? 그 사물 가지고 뭔가 다른 걸 떠올리는 거잖아. 성애꽃도 마찬가지야. 그 버스에 있는 그 뭔가를 보고 친구도 떠올리고 서민도 떠올린 거 아니야? 두 번째 시 국화꽃도 마찬가지 아니야? 국화를 보면서 성숙을 떠올린 거 아니야? 국화 어상을 보면서 절개를 떠올린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문학상 맞게 돼 있다고. 이런 게 무조건 맞다는 걸 알면 답은 이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EBS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충분히 방향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남은 일은 45개의 작품 혹시라도 필기해놨는데 내가 핵심 내용 상황을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토요일날 모의고사 풀 때랑 계속 모의고사 풀 때 현대시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야 생각해. 니네가 계속 읽고 토요일날 적용해보고 모의고사 적용하고 문제 풀 때마다 맨날 EBS 적용하면 저절로 더 많이 외워지겠지. 이해돼? 그리고 시간 압력이 확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고전 시간 2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개입표할 때 현대시 2주, 고전시 2주, 소설 2주, 마지막 이렇게 총복습 2주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구성된 수업이. 알았지? 그러니까 자, 오늘 현대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